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아카소라는 회사의 대표이자 산업 디자이너 이종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훌륭한 분들 사이에 제가 껴서 이렇게 제 창업 스토리를 공유 드리는 게 솔직히 되게 부담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디자인 재단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만큼 최대한 도움되는 내용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회사 이름은 아카소고요. 원래는 이제 제품을 디자인만 하는 스튜디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최근 2020년 1월에 저희 연구소장님이 합류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소개를 한다기보다는 제품 개발 회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품이 디자인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뭐 부품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내부 기구 설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부에 이제 그 회로기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또 설계 및 제작을 하고,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된 뭐 펌웨어, 뭐 소프트웨어 개발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량 양산을 해야 되고요. 그런 전반적인 어떤 PM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런 게 가능한데 이제 저희가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는 국내외 이제 다양한 혁신적인 뭐 스타트업들이나 창의적이고 뭐 야심찬 기업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뭐 회사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모토가 이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저희 프로젝트들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무자비하게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요. 좀 중요 프로젝트들만 이미지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아톰이라는 미니 마사지건 제품인데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근육을 이제 풀어주고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제품이고 휴대하기 간편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마사지건이랑 거의 뭐 성능도 비슷한 이제 좋은 모터를 썼기 때문에 성능도 좋고 되게 조용한 그런 마사지건입니다. 최근에 이제 출시가 돼서 지금 국내에서도 구입이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좀 신경을 썼던 게 최대한 어떤 좀 불필요한 디테일들을 다 제거를 하고 최대한 심플하게 가고 그리고 어떤 제품의 어떤 소재 이 알루미늄 소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아노다이징 그 컬러와 이 특유의 텍스처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게이밍 키보드, 그 기계식 키보드 디자인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제품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이 PPT에 넣어놔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은 시간이 금방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위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금방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이것도 사실 아직 그 양산을 아직 안 한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여기 그 우리나라 알고케어라는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고 여기 대표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여기서 잠깐 그 간단하게 소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저 안에 이렇게 각종 영양제들이 들어가 있는 저런 보트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보트를 이제 집어 넣으면 이제 IoT 같은 디바이스라서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그 사용자의 어떤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 그 영양제를 잘 조합을 해줘요. 이 기계가. 그리고 적당량을 이제 저 밑에 컵 놓는 부분에다가 컵을 놓으면은 그 알약들이 이렇게 토출이 되는 그런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혁신적인 그런 디바이스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카테고리의
그런 디바이스인데 저희가 지금 디자인도 하고 지금 양산 감리 같은 것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여기 오니까 이제 NFT라는 글씨를 되게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 NFT 아트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홍콩에 있는 어떤 블록체인 스타트업인데 이제 자신이 이제 보유한 NFT 작품을 그 컴퓨터 모니터로만 감상하는 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액자를 통해서 이 액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구매한 NFT 아트워크를 여기에 이제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뭐 프로토타이핑까지 해가지고 이 스타트업이 이제 초기 시리즈 A 투자 받는 걸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가로 포맷, 뭐 세로 포맷 둘 다 가능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뒤에 저 받침대를 이제 자석으로 탈부착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꽂는 위치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제품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프래그먼트라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했는데 계속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사실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계속 있고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완전 무선 이어폰이고요. 그 노이즈 캔슬링 외에도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개발한 약간 신기술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이제 말씀드리기는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된 거라서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별거 아니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디자인한 제품에다가 이 ANC를 적용한 국내 완전 이어폰 제품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중국산 OEM이 아닌 이상 자체 디자인에 적용한 ANC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은 아마 한국에서는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곧 아무튼 출시 예정입니다. 이제 개발도 거의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 다음 거는 이제 이컨이라는 그 또 완전 무선 이어폰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개발 용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으로 하면은 이제 그 보통 완전 무선 이어폰을 이제 컨트롤을 할 때 터치로 이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근데 터치 조작은 좀 오작동을 많이 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뭐 갑자기 음악이 재생을 멈춘다거나 뭐 하는데 그런 거를 좀 그런 확률을 좀 줄이고 거기에 이제 조작 자체를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마그네틱 다이얼을 이제 부착을 했어요. 저 동그랗게 생긴 링 모양의 다이얼을 부착을 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돌리면서 뭐 트랙을 넘기고 볼륨을 이제 직관적으로 미세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가구도 직접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부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면 사실 누구든지 가구 디자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가구 디자인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양윤선 대표님 오신다 그래서 되게 만나 뵙고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희도 이런 제품을 한번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아이디에이션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접이식 의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접이식 의자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좀 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히는 방식을 좀 한번 새롭게 한번 바꿔보자. 좀 재밌게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한 룩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 이제 뒤에 저런 어떤 액센트가 되는 그 빨간색 스트랩을 부착을 해서 이걸 뒤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그 저기 베어링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양옆에. 그 베어링이 그 레일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듯하게 일자로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딱 찰칵하고 그 나는 그 소리부터 해서 어떤 그 특유의 어떤 매력적인 감성을 유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는 전자제품은 많이 만들어 봤지만 이런 어떤 금속을 이용해서 뭐 철제 가구나 뭐 이런 아날로그적인 제작 방식은 별로 잘 몰라가지고 그런 쪽으로 되게 잘하는 어떤 제조사를 막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일이 뭐 다른 일도 막 바빠지고 하니까 결국은 약간 굉장히 러프한 프로토타입만 만들고 홀드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할 때 저희가 그 레오로 대표님을 알고 있었다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약간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렌더링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아기자기한 찻잔도 디자인을 했고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주를 하다가 조금 뭐 이렇게 시간이 한가해지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이다 보니까 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단순한 저런 손잡이 상단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디테일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차 마실 때 이렇게 티백을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근데 그 걸어 놓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어디다 걸어 놔야 되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약간 움푹 들어간 디테일을 넣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행동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심플한 아이디어지만 뭐 좀 재밌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스케치를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바로 저거를 이제 3D로 이제 옮겨서 3D 프린팅해서 좀 테스트해보고 괜찮다 해서 이제 이쁘게 렌더링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뭐 유럽에 있는 무슨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뭐 대량 주문을 하고 싶다 이거 어디서 파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 해서 그 저희가 좀 작은 어떤 공방에 찾아가서 한번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디자인은 바뀌었지만 좀 다양한 컬러로 한번 제작을 직접 해봤고요. 이거를 뭐 나중에 실제로 뭐 상업화 할지 말지는 아직은 뭐 다른 일들이 바빠가지고 조금 홀드를 하고 있는데 네. 저런 프로젝트도 해봤고 그리고 뭐 로봇 같은 것도 디자인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제 기구 설계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뷰티 제품, 그 미용 제품 같은 것도 디자인을 했고 공기청정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아직 출시가 안 된 제품인데 이제 곧 내년 한 3월쯤에 이제 출시가 될 제품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 다 통틀어서 가장 힘든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고 비프로라는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영국 런던으로 이제 본사 이전을 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축구를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하고 이제 각 그 뛰는 선수들의 기량을 이제 분석을 해주는 그런 카메라예요. 특수 카메라.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그리고 양산 납품까지 다 이제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피파에서도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지금 이미 경기 중계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부에 뭐 부품 가지수만 뭐 100가지가 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제 설계 난이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방수 설계랑 방열 설계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설치가 되니까 이제 비가 올 때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우징이 다 막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열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내부에 있는 이제 인공지능 칩이 열을 엄청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잡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게 최고의 난제예요. 그래서 네. 아무튼 거의 근데 막바지 단계에 와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마트 TV용 리모컨인데 아랫부분을 조금 상단보다 좀 더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닥에 세울 수가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폰 케이스도 디자인을 했는데 이건 원래 작년에 출시됐어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내년 출시로 바뀐 좀 아쉬운 프로젝트고 네, 필름 카메라도 저희가 디자인을 했어요. 좀 프리미엄 필름 카메라인데 나름 좀 약간 아이코닉하게 디자인을 해서 진짜 이거 만들어지기를 원했는데 클라이언트의 사정으로 컨셉으로 남게 된 좀 아쉬운 프로젝트고 그리고 제가 이제 3D 렌더링 그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한 게 있었어요.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콜로소에서 저한테 이제 산업 디자인 렌더링 강의를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거기 예제로 활용을 하려고 제가 후다닥 이제 컴퓨터용 이제 게이밍 마우스를 디자인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반응이 좋아서 생각보다 좋아서 이제 아카소 홍보가 좀 많이 됐던 그런 프로젝트예요. 예. 그리고 뭐 이외에도 뭐 다양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그 제가 뭐 제 소개나 이력을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제 이력을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는 디자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컴퓨터 학과에 갔었어요. 그래서 원래 꿈은 이제 게임 만드는 사람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워낙에 비디오 게임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그 해외에서 조금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친구들을 항상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이제 비디오 게임 하고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꿈이 닌텐도 입사하는 게 꿈이었어요. 닌텐도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게임이든 디자인이든 뭐든 어쨌든 창의적인 그런 부분에 항상 관심이 많았고 뭐 만들고 그리고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막상 컴퓨터 학과에 들어가니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다시 좀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텍스트와 숫자로 뭔가 가득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나는 뭔가 그림으로 뭘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이거는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황을 막 하고 그러다가 결국 막 성적도 안 나오고 막 학고 먹고 그러다가 군대에서 안 되겠다, 나 디자인으로 가야겠다 해서 그렇게 노선을 바꾸게 돼서 이제 사디라는 삼성 디자인 교육원이라는 데를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고 이제 정말 드디어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돼서 너무 신나게 막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창업의 꿈이 이제 키워졌죠.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원래 디자인 스튜디오를 일단 창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한 계기로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뭐 비엔스랑 코로플롯이라는 데서 이제 저 개인 작업물을 많이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시키는 과제를 안 하고 그 개인 작업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걸 올리다 보니까 어떤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일 때도 뭐 프리랜서 기회 같은 것도 막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학교에서 비엔스 전도사가 됐어요. 막 친구들한테 야 비엔스라는 게 있다 막 하면서 막 알려주고,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쏠쏠이 약간 용돈도 벌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어디 미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약간 서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포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제 자기네가 무슨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인데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무슨 킥스타터 제품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관심 있으면 바로 비행기표를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꿈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날라갔죠. 그랬더니 정말 또 말도 안 되게 거기 뭐 그 스타트업의 대표가 구글 안드로이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이고 뭐 앤디 루빈 밑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개발자 중에 뭐 엔비디아, 페이스북 뭐 그런 데서 막 일하다 온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있어서 좀 주눅이 많이 들긴 했는데 덩달아 어쨌든 뭔가 제가 인정받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저 혼자 모든 디자인 관련된 막 일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그런 실리콘밸리 문화를 느끼면서 점점 어떤 창업에 대한 꿈이 더 구체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말할 시간이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약간 독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정식으로 어떤 디자인 그 회사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로 거기에서 일을 하니까 뭔가 제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 직전에 미리 그 해외에 있는 그 제가 가고 싶은 좀 디자인 스튜디오에 지원서를 넣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 약간 실무를 경험하긴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서를 넣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제일 가고 싶었던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디자이닛이라는 유럽에 있는 그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데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근데 지금은 조금 좀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품 디자인 쪽도 많이 유명했어요. 지금은 이제 UX 디자인 쪽으로 좀 많이 강화가 됐고,
그래서 거기 그 독일 뮌헨 지사로 제가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저 여기 가가지고 좀 일도 좀 배우고 좀 약간 디자이너로서 내공 좀 쌓고 오겠다 이렇게 그 스타트업 팀에 말했더니 여기도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하고 다시 돌아오라 이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퇴근하면 또 일 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더블로 뭐 일을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어쨌든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왜 굳이 저기서 그냥 저쪽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디자이너가 돼야 되지? 그냥 원래 창업하고 싶었으니까 창업을 해야겠다 해서 스타디 다닐 때 제일 친했던 친구들이랑 이제 그 창업을 이제 한 게, 아마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제 비밥이라는 회사를 같이 공동 창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아카소를 창업하게 된 이유는 이제 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지금도 제 베스트 프렌드들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약간의 그 어떤 비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로만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고, 저는 이제 제 브랜드, 제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판매하고 직접 마케팅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그쪽으로 그렇게 이렇게 니즈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충돌이 좀 있어서 이게 충돌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친구끼리 싸울까봐 적당한 선에서 제가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카소를 부탁되고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딱 나와서 뭔가 바로 뭘 시작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제조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일단 금형비부터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양산비만 생각을 하지 그 뒤에 뭐 필요한 마케팅비나 뭐 이렇게 뭐 쇼핑비, 물류비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거 이제 직면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의 시절 거의 한 1년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비밥 친구들은 엄청 잘 나가니까 저는 막 또 속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나는 나다 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안 되겠다. 일단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브랜드는 조금 홀드하고 다시 디자인 좀 외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막 제 개인 작업, 막 컨셉 작업 같은 걸 해서 다시 올렸어요. 근데 되게 운 좋게 좀 랜더 위클리나 뭐 그런 제품 디자인 관련해서 좀 팔로워 많은 페이지에서 제 거를 좋게 보고 막 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프리랜서 일같이 뭐 여러 프로젝트들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떤 클라이언트 대표로서 만난 분이 저희 지금 현재 연구소장님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소장님을 그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인연을 잘 이제 만들어서 좋은 관계 유지하고 결국 지금은 같이 이제 합체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장님 이력은 제가 그냥 요약을 드리면 이제 20년 이상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공자고, 이제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저희 이제 뭐 양산 납품 개발 그런 프로젝트까지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체적으로 제품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리퀘어먼트를 좀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좀 궁금하실 만한 창업에 관련된 그런 질문 사항들 중에 제가 좀 대답할 수 있을 것들만 좀 추렸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만 좀 추렸는데, 일단 창업을 한 이유는 당연히 뭐 비슷하시겠지만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안 좋아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뭐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만 뭐 제 개인 작업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서 그런 성격은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회사에 직장인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독일에서 회사 다닐 때 사실 근무 환경이 되게 좋았어요.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니고 막 그 사무실에서. 근데 그래도 내일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제일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뭔가 그때 이제 딱 느낌이 온 거죠. 나는 무조건 창업을 해야 하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창업이 옵션이 아니라 저한테는 필수였어요. 그리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이렇게 뭐 패션 브랜드나 뭐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게 되게 뚜렷했고,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브랜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게 이어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도 되게 멋있는 브랜드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마다 갑자기 개발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디자인 스튜디오는 저는 이제 그냥 어떤 그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중간 다리 같은 거였고 원래 목표는 항상 브랜드 그 개발을 하는 거였어요. 브랜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먼저였는데 그거를 바로 먼저 시작할 수 없으니까 이제 디자인을 했던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제품을 만들려면 디자인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구현해 줄 만한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팀 빌딩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엔지니어를 찾는 게 급선무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연구소장님이 한때 제 클라이언트 대표님이셨을 때 제가 자꾸 그 설득을 했어요. 뭔가 같이 뭔가 할 수 있게끔 같이 일을 하면서도 자꾸 뭔가 같이 하면은 더 좋은 걸 할 수 있다 막 그런 쪽으로 끊임없이 설득을 하다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주를 병행하는 이유는 당연히 외주를 안 해도 되는 게 제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외주가 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제품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그걸로 수익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월세 내야 되고 직원들 뭐 월급 내야 되고 하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주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디자이너로서 그 디자인 내공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외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외주가 아니고서는 다양한 디자인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TV만 뭐 30년 동안 디자인했던 사람한테 또 TV 디자인을 맡기면은 약간 결과물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 많이 아시는 이제 삼성에서 나온 뭐 세리프 TV 같은 거는 이제 브룰렉 형제들이 이제 디자인한 건데 그 사람들은 TV만 디자인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간 아날로그적인 뭐 가구나 뭐 이런 거를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또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만약에 뭐 어떤 게이밍 제품을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저는 뭐 냉장고도 디자인 해봐야 되고 뭐 오디오도 디자인 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디자인을 해봐야 견문도 넓어지고 더 인사이트풀한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외주 병행하는 건 좋고 그리고 자금을 어쨌든 외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쨌든 그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굉장히 큰 사람으로서 하기 싫은 거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되게 수학적인 머리가 엄청 발달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별로 많이 없는 그런 작은 회사에서 어쨌든 대표가 그런 잡 업무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 당연히 뭐 견적서부터 해가지고 뭐 서류 뭐 정부 과제 같은 것도 뭐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어쨌든 제가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서류 작성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동업자와의 어떤 트러블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약간 이런 것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애초에 이 사람이랑 왜 같이 일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가 변함이 아직 없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사람은 제 동맹이잖아요. 제 동맹이면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해야 되고 제가 먼저 이렇게 존중하는 그 태도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쪽도 존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욕심이 과한 게 아닌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처음에는 트러블이 많다가 점점 이제는 그런 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후회하는 것 과거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나만 이제 더 하면은 이제 제가 그 비밥이라는 그 스튜디오를 창업하고 나와서 마음이 되게 조급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때 저한테 조언을 한다면 조급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해라.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러니까 계단 하나씩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때 조급했기 때문에 막 쓸데없이 안 받아도 되는 대출도 받고 뭐 그 대출금은 그때 바로 쓸 필요도 없는 돈인데 그냥 받으니까 시간 지나니까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정말 확실하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음이 불안하니까 받는 대출은 진짜 절대 그 추천 안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빨리 제품을 만들고 싶으니까 돈이 빨리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상한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근데 그때가 또 이제 2017년인가? 그때 이제 암호화폐가 갑자기 핫해져가지고 암호화폐로 막 그 꼼수를 부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돈을 엄청 잃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모은 돈까지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큰 교훈을 얻고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